2023년 5월 6일 오전 11시 서해 바다 한가운데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한 지 6시간 30분. 형님,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알아, 퍼내, 계속 퍼내. 형님이 소리쳤지만 형님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철썩? 쾅! 그 순간 사람 키만한 파도가 8미터짜리 낡은 목선을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으악! 내 살배기 딸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신 5개월인 형수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형수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9명이 있었습니다. 6살에서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그리고 형수님 뱃속의 아기까지 치면 10명. 처남, 빨리 퍼내. 이러다 다 죽어. 저는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배 옆구리에 난 틈새, 파도에 목선이 흔들리면서 틈이 더 벌어진 것입니다. 드르륵, 덜컹, 덜컹.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형님, 엔진이 이상해요. 제발, 제발 아니야. 형님이 엔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우리는 끝입니다. 엔진은 경운기를 개조했고 나머지 부품들은 여기저기서 훔쳐온 것들로 배를 수리했습니다. 아빠, 6살 큰아들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우리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를 바다에서 죽게 만드는 건가? 아내를, 어머니를, 장모님을, 형님 가족을 모두 죽게 만드는 건가? 물이 계속 차올라요. 형님, 처남 성우가 외쳤습니다. 물이 이제 허벅지까지 찼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지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아빠가 지킬 거니까. 28살. 북한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살던 제가. 겁쟁이였던 제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9명을, 아니 10명을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배가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살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대한민국 배가 옵니다. 이어가. 어떻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어머니. 제가 다 계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탈북이, 이 6시간 반의 항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그리고 평범한 28살 김희혁이 사실은 누구보다 대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배에 물이 차는 것도, 엔진이 고장 나는 것도, 파도가 치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혁, 1995년생, 28살, 북한 함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와 4살 위 형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좁쌀 한 대, 2대를 팔아 그걸로 우리는 연명했습니다. 이여가, 넌 공부를 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공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2015년 20살에 국가배정으로 저는 흥남 기계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000원. 쌀 1kg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1970년대 소련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이 없어서 멈춰선 기계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야, 이여가. 이것 좀 고쳐봐. 선배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부서진 기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없는 부품은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철사로, 못으로, 심지어 나무로. 그렇게 저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엔진, 전기, 용접, 목공. 5년 동안 모든 걸 배웠습니다. 이 새끼,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네. 반장은 웃었지만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동네 사람들의 TV, 라디오, 자전거를 고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보이부에 신고되면?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튀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목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제가 3년 후 가족 9명의 목숨을 책임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5년 20살 때 저는 처음으로 남조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봤습니다. 야, 이거 봐. 남조선 드라마야. 공장 선배가 몰래 USB를 보여줬습니다. 미쳤어? 이거 보다 걸리면 총살이야. 괜찮아. 조용히만 보면 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조선을 봤습니다. 화면 속의 서울, 번쩍이는 불빛,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배불리 먹는 사람들. 이게 진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미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돈을 주고 USB를 샀습니다. 혼자 몰래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남한 지리를 외웠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하지만 그건 꿈에 불과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탈북을 한다고? 불가능했습니다. 2016년 가을, 21살 때 저는 흥남 장마당에서 유미를 봤습니다. 19살, 중국 과자를 파는 소녀였습니다. 얼굴은 말랐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빠, 초코파이 사세요. 저는 그때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웃음 때문에 샀습니다. 우리는 매주 장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유미에게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줬습니다. 유미는 저에게 중국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오빠는 손재주가 좋네요. 너는 웃는 게 예쁘다. 2017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2월 첫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분유가 없었습니다. 유미는 영양실조였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무, 중국산 분유 있소?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한 통에 50만 원. 제 월급의 200배였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공장 부품을 빼돌려 팔았고 중국 브로커에게는 USB를 받아 되팔았습니다. 걸리면 수용소행이었지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둘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는 2살 반. 말을 배우기 시작할 나이였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아빠가 할 일입니까? 아이들을 굶기는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김정은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바다도 모두 막혔습니다. 이제 탈북은 끝났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방법은 있어. 반드시 있어.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를 그려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조류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저는 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탈북합시다. 뭐? 탈북? 형님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지금이 언제인데 탈북을? 형님, 들어보세요. 저 3년 동안 연구했어요. 연구? 뭘? 저는 숨겨둔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의 조류표, NLL까지의 거리, 바람의 방향, 경비정 순찰 시간, 비상상황 대응법. 이게 뭐야? 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배로 가는 겁니다. 5월 초 안개 낀 날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면 오전 11시쯤 NLL을 넘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형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사람 임신했어. 5개월이야. 바다에 나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형님.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그래도 형수님 뱃속의 아기 북한에서 키울 거예요? 이 지옥에서?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 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제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 형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좋아. 해보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당연하죠, 형님. 어머니도 모시고 가야죠. 그때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유미의 어머니, 제 장모님은 70살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유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벌써 7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 둘, 형님 내외, 어머니, 여기에 장모님까지. 여보,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남으면 어떻게? 알았어. 저는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가자. 두고 갈 순 없지. 정말? 응. 가족이잖아. 그리고 성호도 데려가자. 바다에 나가면 손이 필요할 거야. 유미의 남동생, 제 처남 성호는 25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1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 유미, 민준, 지연 4명. 형, 형수, 임신 5개월 2명. 어머니, 장모, 처남 성호까지. 총 9명. 미쳤어. 정말 미쳤어. 8m 목선에 9명. 그것도 임신부 1명, 70 넘은 노인 2명, 어린아이 2. 이어가.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짜 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1명이든 9명이든 걸리면 다 죽어요. 그럼 차라리 가족 전부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만약 실패하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배가 뒤집거나 경비정에 걸리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미래가 없으니까. 이어가 있잖아.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는 8미터야. 9명이 타면 진짜 꽉 차. 움직일 공간도 없어. 알아요. 그리고 엔진은 경운기 엔진이야. 6시간 이상 돌리면 과열될 수 있어. 그것도 알아요. 연료는? 식량은? 만약 파도가 세면? 만약 경비정을 만나면? 형님.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 계획했어요. 제 공책에 다 있어요. 믿어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너를 믿는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우리는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형님의 배는 낡고 틈새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나무가 썩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어가, 이거 어떻게 해? 제가 고칩니다. 저는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재료로 배를 수리했습니다. 틈새를 메웠고 엔진을 정비하면서 썩은 나무를 교체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공장에서 10년 일했잖아요. 엔진, 용접, 목공. 다 해봤어요. 형님은 감탄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배로 벌써 머릿속으로 50번 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어느 파도에서 배가 뒤집힐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안전한지, 연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형님, 이 배로 NLL까지 가려면 평균 시속 팔로트로 6시간 30분이면 됩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계산했어요. 거리 52km, 조류 속도 고려하면.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계산식이 빼곡했습니다. 형님은 입을 벌렸습니다. 너, 천재야? 아니요. 그냥,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요. 형님, 평소처럼 고기 잡으러 나가세요. 그리고 연료를 조금씩 빼돌리세요. 들키면? 안 들켜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매번 출발 연료의 10%만 남기면 눈치 못 챕니다. 3개월 동안 형님은 15번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연료를 숨겼습니다. 이 정도면 8시간은 갈 수 있겠어. 저는 숨겨둔 연료통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해요. 여유분까지 있어요. 저는 몰래 중국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단파 라디오를 개조해서 중국 방송을 수신했습니다. 5월 6일, 안개 예보, 파도 1.5m, 바람 초속 3m. 완벽했습니다. 이날이야. 이날 가는 거야. 하지만 확신을 위해 저는 과거 10년간의 5월 초 날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안개가 잦아. 파도도 잔잔해. 이게 우리 기회야. 저는 비밀리에 비상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엔진 부품. 동무, 이 벨트 어디 갔소? 공장 창고지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는데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가져온 벨트는 제 집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씩 빼돌렸습니다. 벨트 3개, 스파크 플러그 5개, 작은 공구들, 오일 1병. 걸리면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바다에서 죽습니다. 방수 테이프? 여보, 이거 뭐예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 브로커에게 산 방수 테이프였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야. 배 틈새 막는데 필요해. 물이 새면 우리 다 죽어. 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수 테이프 오로를 샀습니다.
2달치 월급이었습니다. 나침반. 가장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침반은 군용품이라 민간인이 가지면 간첩으로 몰린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해군 출신인 형님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침반? 너 미쳤어? 제발, 돈 드릴게요. 결국 50만 원을 주고 낡은 나침반 하나를 샀습니다. 바늘이 조금 흔들렸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물과 식량, 물 20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식량은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옥수수떡 20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9명이 6시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져가면 배가 무거워집니다. 물도 사람도 연료도 모두 무게였습니다. 이 정도로 버텨야 해. 구명조끼. 형님, 구명조끼는 정말 없어요? 없어. 북한에서 구명조끼를 어디서 구해? 군대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지. 형님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절대 배를 뒤집으면 안 돼. 절대 물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계획서의 절반을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법에 할애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73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이여가, 난 무서워.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니? 저는 어머니께 USB를 보여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한국 드라마요. 저 8년 동안 이거 봤어요. 남조선을 공부했어요. 너 미쳤구나. 네, 미쳤어요. 미쳐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제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쓴 탈북 연구 노트예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공책을 넘기셨습니다. 바다지도, 조류표, 날씨 패턴, 경비정 순찰 시간, 비상 대응 시나리오. 이여가, 넌 정말 어머니, 저 겁쟁이 맞아요. 근데 우리 가족 지키는 건 겁쟁이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형님, 5월 3일에 신청하세요. 5월 6일자로. 뇌물은 200만 원. 평소보다 2배 주세요. 그럼 의심 안 해요. 200만 원? 그걸 어디서? 제가 모았어요. 3년 동안. 저는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이여가, 이 돈, 공장에서 몰래 부품 팔았어요. USB도 팔았어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여가. 5월 5일 저녁, 우리는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하루 동안의 출입허가, 단 하루.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새벽 2시 30분.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왜? 오늘 갑니다. 지금 가야 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동의하셨구나. 새벽 3시 30분. 모두 집 앞에 모였습니다. 나, 유미, 아이 둘 형님, 형수님, 어머니, 장모님, 처남. 9명 전원 집결. 자, 그럼 갑시다. 제가 말했을 때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안 가겠다. 난 안 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3년간의 연구,
모든 계획, 어머니 한 분의 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유미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까지 배에 타야 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울 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형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빼고 가자.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두고 못 가요. 그럼 어떡해.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이여가 뭐하니? 일어나. 어머니, 제 말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28살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게 1995년이었죠.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이여가 왜 그런 얘길? 저는 3살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혼자서 저랑 형을 키우셨잖아요. 장마당에서 좁쌀 팔아서 하루에 500원 벌어서 우리 키우셨잖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서우셨을 거예요.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그랬지. 하지만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그래요. 제 아이들, 제 아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이여가 너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매일 밤 악몽 꿔요. 바다에서 죽는 꿈, 경비정에 잡히는 꿈. 그럼 가지 말자.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저 28년 동안 뭐 한 게 있어요? 이여가 공장에서 10년 일했는데 월급은 3,000원. 쌀 한 대도 못 사요. 제 아들 민준이 6살인데 밥을 굶어요. 딸 지연이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미래예요. 이여가 어머니, 저 한 번만 해볼게요. 저는 가슴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공책을 폈습니다. 127페이지, 첫 페이지, 2020년 6월 15일.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어머니는 공책을 보셨습니다. 매일 밤 썼어요. 퇴근하고 아이들 재우고 유미 자고 나서 혼자 남아서 이거 썼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서해 바다지도 제가 직접 그렸어요. 중국 라디오 들으면서 여기 조류 시간표 20년치 정보를 모았어요. 여기 엔진 수리법 100번은 연습했어요. 어머니는 공책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여기 너 이렇게까지.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이요. 3년 동안 제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한 일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제가 계획한 대로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거예요. 이여가 어머니,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 김희혁이 뭔가를 해내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낳아주셨잖아요. 굶어 죽을 뻔한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살릴게요. 제가 우리 가족을 살릴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떼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간다. 어머니, 내 아들을 믿는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너를 따라간다. 어디든.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새벽 4시, 9명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배로 향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6시, 배가 출발한 지 1시간 30분. 와, 바다가 정말 넓네. 처남이 중얼거렸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포항구가 점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성공할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 토할 것 같아. 장모님이 뱃멀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곧이어 어머니도 아이들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역. 배 안이 구토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지만 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씩만 마셔야 했습니다. 오전 8시, 파도가 높아진다. 형님이 외쳤습니다. 파고가 1.5m에서 2m로 높아졌습니다. 철썩, 철썩. 사람 키만한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으악.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출렁, 출렁.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나까지 뱃멀미가 왔습니다. 안 돼. 버텨야 해. 오전 9시. 이어가. 저기.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 멀리 큰 배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인가? 엎드려. 다들 엎드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9명 모두. 민준이가 울려고 했습니다. 쉿. 유미가 민준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숨을 죽였습니다. 엔진 꺼. 형님이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철썩, 철썩.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 드르르륵, 드르르륵. 경비정의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배 틈새로 몰래 봤습니다. 500m, 300m, 200m. 제발, 제발 지나가라. 안개가 짙었습니다. 시야가 50m도 안 됐습니다. 100m.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걸리면 끝이다. 80m. 경비정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 군인 2명이 보였습니다. AK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저기 배 같은 거. 어디? 50m.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기. 아니다. 그냥 파도인가. 확인해봐.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잘 안 보여.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형수님이 떨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10초, 20초, 30초. 됐어, 가자. 아무것도 없어. 그래. 경비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m, 70m, 100m.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갔어. 형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괜찮아, 괜찮아. 유미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제 손을 보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죽을 뻔했구나. 살았습니다. 살았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드르륵. 덜컹. 덜컹.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형님, 알아. 뭔가 잘못됐어. 형님이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제길. 과열이야. 시켜야 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30분. 30분? 그럼 우리 여기서 표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형님이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렁, 출렁.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매형, 물이 차올라. 처남이 외쳤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뭐, 어디서 새는 거야? 여기 틈새가 벌어졌어.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틈새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퍼내, 빨리 퍼내. 우리는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으악! 형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배가 아파요. 임신 5개월. 이 흔들림이 아기에게 해로운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아파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사람이, 이여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진은 고장, 물은 새는 중, 임신부는 위험, 표류 중, 경비정은 근처에. 이럴 수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3년간의 준비, 127페이지의 계획서.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파도는 예상보다 높았고 엔진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거기다 배는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제가 모두를 죽이는 건가? 아빠, 6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우리 살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여가, 어머니. 오전 11시 모두가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엔진 쪽으로 갔습니다. 형님, 비켜보세요. 뭐 하려고? 고쳐봐야죠. 저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작은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이게 뭐야? 예비 공구요. 제 계획서 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엔진 커버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과열이 심했습니다. 조심해. 손 대요. 괜찮아요. 저는 옷소매로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열, 냉각수 부족, 벨트 헐거움, 스파크 플러그 오염. 10년간 공장에서 익힌 기술이 살아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보였습니다. 형님, 물 좀 주세요. 물? 마실 물 말이야? 네. 냉각수 대신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실 물이. 엔진 안 고치면 우리 다 죽어. 형님은 물통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냉각수 탱크에 물을 부었습니다. 쉭. 뜨거운 엔진이 물을 만나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다음은 벨트였습니다. 벨트가 늘어났어. 교체해야 해.
벨트가 어디 있어? 저는 가방에서 새 벨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했어? 오래전부터요. 공장 창고에서 하나씩 빼돌렸어요. 저는 늘어난 벨트를 풀고 새 벨트로 교체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수백 번 해본 작업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파크 플러그를 빼냈습니다.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탔네. 저는 새 플러그를 꺼내 교체했습니다.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경운기 엔진은 3기통이었습니다. 플러그 3개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일이 부족하네. 저는 작은 오일병을 꺼냈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했어? 당연하죠. 오일을 보충하고 엔진을 닫고 커버를 닫았습니다. 10분. 단 10분 만에 엔진 수리를 끝냈습니다. 됐어요. 다시 시동 걸어보세요. 형님이 시동 레버를 당겼습니다. 한 번, 두 번, 드르, 세 번째, 드르르르륵. 엔진이 살아났다. 와!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남, 물 계속 퍼내. 네, 형님. 저는 물이 새는 틈새로 갔습니다. 여기, 가방에서 방수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준비했어? 당연하죠. 제 계획서 53페이지 선체 파손 시 응급 수리법이에요. 저는 틈새를 막았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됐어. 이제 안 새. 형수님. 저는 형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제가 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진통제? 네. 임신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몰래 구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형수님이 임신하셨다는 거 알았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형수님은 약을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당신, 도대체? 유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사실 난 3년 동안 이 상황을 수백 번 생각했어. 뭐? 여기 다 적혀 있어. 공책을 펼쳤습니다. 47페이지 엔진 고장 시 대응법. 증상별 원인 진단. 필요 부품 목록. 수리 순서. 53페이지 선체 파손 시 응급 수리법. 틈새 막는 법. 방수 테이프 사용법. 임시 보강 방법. 61페이지 경비정 조우 시 대응법. 안개 이용법. 엎드려 숨는 법. 엔진 끄는 타이밍. 73페이지 임신부 응급상황 대처법. 진통제 종류. 복용량. 89페이지 뱃멀미 대응법. 최소 수분 섭취. 호흡 조절. 시선 고정. 모두가 놀란 눈으로 공책을 봤습니다. 이여가, 너 천재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여가, 하지만 2, 3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용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NLL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오전 11시 15분.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가자 대한민국으로. 이제 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오 12시. 저기 배다. 형님이 가리켰습니다. 큰 배가 보였습니다. 북한 배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건 남한 배야. 정말이야? 모두가 그 배를 응시했습니다. 정오 12시 15분.
거기 배, 정지하시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 순간 9명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앙, 살았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탈북했습니다. 일가족 9명입니다. 임신부도 있습니다. 노인도 계십니다. 구조해 주십시오. 해군 함정이 가까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밧줄을 잡으세요.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먼저. 우리는 어머니를 밧줄에 묶었습니다. 어머니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장모님, 형수님, 아이들, 한 명씩 구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해군 함정 갑판에 섰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젊은 해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우리 9명 모두 다시 울었습니다. 6시간 30분의 항해. 2023년 5월 6일.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해군이 우리의 목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 좀 보세요. 배는 거의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침몰했을 상태였습니다. 안 죽은 게 진짜 기적이네요. 해군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무로 만든 8m짜리 목선, 경운기 엔진, 9명이 타고 6시간 반, 파고 2m의 파도를 뚫고 정말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 127페이지의 계획, 28살 청년의 집념, 그것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4년 5월, 탈북 1년.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형수님은 작년 10월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자유. 어머니와 장모님은 복지 혜택을 받으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유미는 제과점에서 일합니다. 처남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돼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기계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2억 공업사. 여기 사장님 손재주 대박이네요. 뭐든 고쳐주니 감사해요. 네, 뭐든 고칩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2024년 6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튜디오. 오늘은 2023년 일가족 9명 탈북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와 유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혁입니다. 저는 아내 김유미입니다. 와, 정말 젊으시네요. 28배 가족 9명을 이끌고 탈북을 하셨다고요? 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북한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어요. 3년 동안 이 공책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밤 썼어요. 바다를 공부했어요. 엔진을 익혔어요.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겁쟁이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준비만 하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준비했고 증명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사랑. 그것이 가족을 지킵니다. 저처럼 준비하세요. 계획하세요. 실행하세요. 여러분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